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가 부지런한 것이 최악이다. 동시에 유능한 지도자가 부지런한 것은 그보다 더 나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부지런하지 않고 밑에 일을 맡기고 자신은 전략적 차원의 심사숙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유능한 사람이 부지런해버리면 아래 사람이 도저히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참 유능한 국가 경영자인데 두 분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도 자기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주 한가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질구레한 데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중대한 걸 반드시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집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이 무능한 지도자가 부지런하면은 이거는 그냥 조직이 망하는 거죠. 무능한 지도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요사이 이 문재인 정권의 하는 짓이 무능하고 부패하고 반역적인 이 집단이 상당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 희생자가 누구냐? 한명숙 전 국무총리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그 고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뇌물 받은 걸로 해가지고 이미지가 한번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또 2년을 살았어요. 그 70대에서 감옥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그 힘이 들었겠습니까? 2017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 나이에. 그런데 요사이 갑자기 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박범계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변호사의 평에 의하면 아둔한 박범계 법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 결과를 그러니까 유죄 확정 판결 받고 옥살이까지 한 이 사건을 좀 뒤집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검찰을 지휘해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지역 말단적인 거 정인을 검사가 협박을 해가지고 위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혐의입니다. 그냥 혐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라. 취지는 기소를 해라. 검사를 기소를 해라는 뜻이겠죠. 이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가 검찰에서 대검 부장들 그리고 고검장들 소집해가지고 14명이 하루 종일 회의를 해보니까 결과는 10대 2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10대 2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한명숙 재판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싶었던, 잊고 싶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한명숙 씨뿐만 아니라 한명숙 부인까지, 한명숙의 남편까지, 한명숙의 남편 되시는 박성준 씨까지 소환돼 가지고 언론에 매일 나옵니다. 저도 잊고 싶었는데 이런 사안이 나오니까 또 옛날 파일을 뒤져 가지고 한명숙 씨가 어떤 행사장에서 태극기 밟고 있는 그 사진까지 또 내게 되고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통역당 사건으로 징역 13년형 살고 나와서도 자신은 마르크시스트라고 그러고 9.11 테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주변에는 통쾌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한 것까지 다시 소환되고 나니까 이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냐? 이 무능하면서도 부지런한 이 정권 사람들 때문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명숙 씨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 법조 출입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제목이 한명숙 2번 죽인 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2번 죽이는 셈이죠. 아무리 해도 이거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겠다고 별을 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별을 따는 건. 그럼 별을 따기 위해서 사다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될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가 봐요. 이게 앞으로 뭐 합동 감찰을 한다느니 뭘 하지만은 합동 감찰을 100분이 아니라 억만 번 하더라도 한명숙의 유죄 판결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고, 재심하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재심은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 없잖아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이런 짓을 할까는 그게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그럼 누구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뒤에 있는 그 누구를 위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더구나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통일당 사건, 즉 신영복과 함께 김일성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주사파라는 말이 없었지만은 주사파가 지하정당을 만든 건데, 그렇다면은 이 통일당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졌느냐? 김일성이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손자인 김정은도 관심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말도 아닌 대도 않을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 박쿠키 사회부 기자가 쓴 그걸 딱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0년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2015년 박근혜 정권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아서 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다. 친노 대모라 불린 한 전 총리에게 여권 인사들이 느낄 감정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작년 민주당 총선 압승 이후 친여 인터넷 매체가 제기한 위정교사 의혹은 검찰이 한명숙 유죄를 만들기 위해 재소자 정인에게 위정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1년간 전현직 법무장관이 차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여권 인사들은 한명숙 구하기에 총출동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들마저 최근 회의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릴 만큼 의혹은 허망했다. 한명숙 명예회복을 꾀하던 여권은 오히려 한 전 총리를 2번 죽인 꼴이 되었다.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혔던 10년 전 한명숙 사건은 재소환되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1억 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아파트 전세 자금으로 쓰인 기록, 건설업자가 부도난 뒤 한 전 총리가 2억 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범죄 혐의가 그때마다 재생되었다. 9억 원가량의 추징금 대부분을 아직도 미납 중이라는 사실도 강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사면 기준은 추징금 미납자를 제외한다는 사실도 환기되었다. 상식을 가진 법률가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번 의혹이 애초부터 억지라고 보았다. 논란이 된 일부 수사 관행은 처음부터 한명숙 유무죄와는 상관도 없었다. 제도를 개선하면 될 사안을 어떻게든 검찰개혁 소재로 재활용하려 했다. 한 전 총리 스스로도 재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정권은 시계바늘을 10년 전으로 되감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6,600쪽의 한명숙 기록을 책상에 쌓아두고 검토하는 사진을 올렸다. 요즘 시국에 할 일이 정말 그렇게도 없었나? 대검은 차라리 여권 주장대로 수사팀 검사들을 기소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자고 했어야 한다. 박 장관이 역시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한 임원정 검사에게 재판을 맡겼어야 했다. 임 검사는 법리와 증거에 따른 불기소 결정을 놓고 또다시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된 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무죄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웠어야 했다. 물론 무죄가 나온다 해도 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정권 지지자들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판결이란 이유로 한 전 총리가 받은 1억 원짜리 수표도 조작이라며 상식을 부정하고 있다.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조국 정경심 재판, 윤석열 징계 재판처럼 그때그때 법에 근거해 환상을 깨는 수밖에 없다.
지난한 과정이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경험 많은 법조인들이 말하듯이 정의가 늘 지각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오기는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이 아주 명언입니다. 정의는 지각을 가끔 하는데 오기는 온다는 겁니다. 그 정의가 왔을 때 박범계 여기 뭐 임원정이란 어떤 여성 검사 두 사람이 설 자리는 어딘지 그때까지 여러분들 눈을 총총히 떨고 한번 살아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